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억 특급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1,500억 원 규모의 특허 소송 패소 충격이라는 뉴스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가 패소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소송에 지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 물류센터 매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신기술 발표와 함께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본 맥셀의 특허 소송 패소 1,500억 원 배상, 이런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기업 맥셀과 벌인 특허 소송에서 1억 1,170만 달러, 약 1,500억 원을 맥셀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의 기기 자동화 동기화 기술에 대한 맥셀의 특허를 침해해 맥셀 측에 1,50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배심원단이 판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단행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맥셀은 2023년 9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기기 자동화 자동 동기화 기술을 비롯한 7개의 자사 특허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2023년 9월에 낸 소송이 이제서야 1심 결론이 난 것이네요. 이제서야 1심 결론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12월 달에, 그쵸?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별도의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총 23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요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특허 관련 소송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요 특허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특허 소송이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대기업이 만약에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하면 그 제품 하나하나마다 특허 침해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합의금이나 혹은 침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상당히 삼성 입장에서는 좀 언짢고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0억 원 규모, 요거 아마 항소심에 가면 둘 중에 하나로 판결 날 것입니다. 뭐냐면 상호 합의하에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내고 끝내버리는 것. 그게 아니면 항소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소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항소심을 통해서 끝까지 가겠죠. 보통은 3심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결론을 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행위에 해당만 되면 무조건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런 소송 들어오면 삼성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그리고 주가에도 살짝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인도 법인 임원들 1,120억 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인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관세 회피 혐의로 1,12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 인도 법인 임원들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당국으로부터 9억 5천만 루피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 인도 법인 물류 담당 임원 라비차다는 인도 서부 뭄바이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과세 당국이 너무 성급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와 임원들이 수백 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인도 당국에 제출했지만 당국이 이를 받은 지 2, 3일 만에 과징금을 내렸다며 필요한 심층 조사를 수행하기에 완전히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요즘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판사들이 네, 이 소송 기록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소송 기록을 꼼꼼히 보지 않고 판단을 내릴 경우에 절차적 위법이라는 부분이 건드려질 수 있고,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서 패소 당할 수도 있죠. 물론 그 나라의 인도에 같은 경우에 법이 있다라고 하면 판사 탄핵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인도에 판사 탄핵 관련된 법이 있을까요? 일단 의문이고요. 이번 사건이 관세 분류 해석에 국한된 것으로 중대한 범죄가 아닌데도 일반 월급쟁이가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면 과징금을 납부하는데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 삼성이나 혹은 애플이나 그쵸? 그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별로 법이 다르죠. 인도 법이 다르고, 그쵸? 미국 법이 다르고, 일본 법이 다르고, 유럽 법이 다르듯이 이 각각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A국에서는 무죄가 날 수도 있지만 B국에서는 유죄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법무팀을 따로 두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의 단순한 상식에 의존해 보자면, 그렇죠. 과징금을 납부하는데 100년 이상 걸릴 정도라면 이거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과도한 것이 아닌가. 보통 우리 법원 측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쉽게 말을 해서 견문 발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죠? 모기 잡는데 그렇죠. 칼을 쓴다라는 거죠.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나. 이거 뭐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 과세를 내는 거에도 과세에 관한 비례 원칙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그 과세가 일단 법에 의한 과세인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어긋났으면 과세를 때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법에 의해 과세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를 때린 것이 금액이 그 사람이 위법한 것에 비해서 적정한가. 그렇죠? 그리고 금액 상당성 정도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례 형량을 해야죠. 이 사람이 비교 교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받을 피해와 이 과세를 내림으로 해서 지켜지는 공적인 질서의 유지와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것인가를 비교 교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 신문 기사만 보기에도 비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인도법 전문가도 아니고 인도법을 모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보통 어떤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한 과세를 때리게 돼 있는데, 이거 과징금 납부하는데 100년이 걸릴 정도라고 하면 이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과도함을 넘어서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고, 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포항 물류센터 105억 원의 매물로 나왔다. 2033년 3월까지 로지텍이 전면 임차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 물류센터, 삼성전자 내 거점 물류센터인 포항 물류센터가 매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이제 부산, 울산, 경상 이 지역에서 거점 물류센터인데 왜 이거를 매물로 냈을까?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까지 누적된 물류센터 공급 과잉으로 공실 문제는 점점 완화되겠지만 신규 공급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BTS 방식으로 임대가 완전히 확보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정말 증명이다 뭐 이랬는데, 솔직히 저는 물류센터를 내놓은 이유가 지난번에 아산 물류센터도 내놨죠. 삼성전자가 이제 긴축 경영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첫 번째로, 자, 포항, 아산 물류센터 요걸 정리했다라고 하면 일단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 왜 현금 확보를 할까요, 여러분? 왜? 비상체제, 돌입 모드 요런 거에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현실 경기가 너무 얼어붙었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갤럭시 S25 혹은 갤럭시 S25 엣지의 단기 판매량으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어제 뉴스에도 보셨듯이 12조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삼성이 뚫었다라는 것은 일단 유동성을 확보해 놓겠다라는 것이죠. 경기 침체가 오면 이때는 버텨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버텨야 됩니다. 버틸 때 자금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진심 모드 돌입한 삼성전자, 미국에서 잇따라 특허내는 이 분야. 여러분, 삼성이 지금 자율주행하고 로봇에, 그러면 자, 최근에 뉴스들 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뭐다? 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특히 이 로봇에 AI가 로봇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죠, 이게? 자, 그리고 AI가 자율주행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무인카 또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겠죠. 요게 되면 특히 요 부분 뭡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예측과도 지금 많이 맞아떨어지고 있죠.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다는 걸, 미래 먹거리를. 지금 AI가 발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삼성이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고, 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쵸? 이 AI를 통해서 로봇을 개발해서 휴머노이드로 가고 완전 자율주행이나 무인차로 가서 생산성 증대 이런 거를 좀 보겠다. 그러니까 약간 일론 머스크의 전략과 겹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삼성전자는 1등 전략을 별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2등 전략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2등 전략으로 지금 반도체 1등 먹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전략 지금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 뭐겠습니까? AI, 당장은 AI고, 그쵸? 그 다음이 로봇이겠죠. AI가 들어간 로봇. 그 다음에 AI가 들어간 자율주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그러면 이 AI가 활성화되려면 데이터 센터 있어야 된다고 했죠. 데이터 센터. 그럼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뭘로 공급해야 돼요? SMR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SMR 누가 줘요? 이런 흐름이 지금 딱 신문 기사들을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런 흐름이 느껴지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느껴지시나요? 아마 전혀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삼성 묻어가지고 뭐 2배, 3배 혹은 10배 안 간 종목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그런 종목을 여러분께서 찾아내셔야 된다. 지금부터. 저는 지금 일부 찾아놓은 것도 있고 찾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봤는데 제가 또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가야죠. 제 영상 보시면 말미에 매번 선물을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이 쌍끌이로. 그쵸?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기타 금융의 연기금까지 기관이 쌍끌이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요 종목 궁금하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요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일봉 너무 길어서 월봉 가지고 왔는데 2024년도 중반기에 그쵸? 신고가를 썼어요. 한번 신고가를 썼어요. 그 다음에 쭉 빠졌다가 다시 지금 신고가를 쓰려고 해요. 그러면 차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자리 이제 지금 돌파는 나오는 자리잖아요. 돌파 나오는 자리에 좀 전에 보셨죠? 기관 쌍끌이. 이때 신고가가 나옵니다. 이때 신고가 나와요. 기관 쌍끌이. 뭐 외국인이 쌍끌이하든 기관이 쌍끌이하든 우리보다 돈 많은 애들이 쌍끌이를 하면 요때 요 자리에서 신고가가 나와요. 신고가. 요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특허소송 패소한 뉴스를 봤는데요. 아마 이제 삼성전자는 물론 이 관련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겁니다. 관련 법무팀이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잘 해내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야, 진신모드 돌입한 분야가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이다. 그러면 AI를 통해서 휴머노이드와 완전 자율주행, 무인카 이런 것도 관련해서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100억 특급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